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함수 fx가 존재하도록 하라. fx는 2차함수니까 x제곱 어쩌고 저쩌고요. 가조건을 보니까 x의 n승 마이너스 64에다가 fx를 곱해서 문형을 만든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고요. 자, 그런데 그 각각의 실근이 중근이다. 자, 6편 나와있고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함수 fx의 최소값이 의 정수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방정식부터 해석할 건데, 자, 이 방정식은 지금 두 식의 곱의 형태가 0인 거니까 앞에 있는 이 n차식이 0이거나 뒤에 있는 2차식이 0이다라는 해로 바뀌게 된다. 그쵸? 자, 그럼 x의 n제곱 마이너스 64가 0이라면 x의 n제곱이 64다가 되는 거니까 거듭제곱근 개념이지 않을까? 자, 그럼 여기서 n이 만약에 홀수라면 이 그래프가 기함수 형태가 될 거니까 교점 몇 개밖에 안 생겨서 한 개밖에 안 생겨서 실근이 한 개가 생기게 될 거고, 그치?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fx 이퀄 0이란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얘는 어쨌든 몇 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최대 실근이 몇 개밖에 안 되는 거죠? 2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지금 총 3개의 실근이 되게 되면 각각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중근을 가질 수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없는 상태다, 그치? 근의 형태를 표현해보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랑 베타를 갖는데 얘 각각의 실근이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우리는 알파-알파근 생기면서 베타-베타근 이렇게 생겨야 된다, 이 얘기인 거야. 총 어쨌든 실근은 몇 개가 되어야 합니까? 4개가 돼야 됩니다. 그치? 종류는 2개고 개수는 4개가 돼야 돼요. 그럼 이렇게 n이 홀수인 상황은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는 상태인 거거든. 그럼 n은 무슨 수일 수밖에 없고? 짝수일 수밖에 없는 상태고, n이 짝수라면 저기 있는 x의 n승의 그래프는 무슨 함수? 우함수 형태가 되면서 y는 64와의 교점이 실근의 형태를 결정짓는 모양이 되겠죠. 자, 여기 양수인 실근 쪽이 n제곱근 64가 될 거고요. 맞아요? 음수인 쪽의 실근은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될까? 마이너스 n제곱근 64가 되지 않을까? 그럼 이 각각의 근이 몇 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해야 될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기도 해야 겹치는 무슨 근이 생길 수 있다? 중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거듭제곱근의 표현은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이 지수로 바꿀게요. 지수식으로 바꾸면 이 64는 2의 몇 승? 6승. 그 다음에 n제곱근은 몇 분의 몇 승? n분의 1승이니까 자, 한 근은 마이너스 2의 n분의 6승이고 또 다른 한 근은 2의 n분의 6승이 된다, 이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fx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의 두 실근이 현재 뿔마 2의 n분의 6승으로 표현된다는 거. 그럼 fx의 함수식 결정되지 않을까? 두 분 빼면 되니까 하나는 x-2의 n분의 6승이고 또 다른 하나는 x 플러스 2의 n분의 6승이다 라는 생각인 거죠. 컷? 네. 그럼 우리 2차함수 그래프 어떻게 블록하면서? 아래로 블록하면서 여기 있는 이 각각의 값이 절편이 되는 거니까 사실 뭐 여기다 포개서 바로 그린다 치면 자, 여기 x절편 두 개가 되면서 이렇게 2차함수 fx 그래프 그려져야 된다, 이 얘기지 않을까? 그럼 이 2차함수의 최소값이 음의 정수라는 조건을 이제 볼 건데 최소값은 대칭축에서 생기니까 그 대칭축의 x좌표가 얼마인 곳? 0인 곳이라서 현재 2차함수의 최소는 f0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0 집어넣고 식 계산하면 마이너스 2의 n분의 6승이랑 2의 n분의 6승 곱해지니까 2의 n분의 12승 되는 거고 이게 무슨 정수가 돼야 된다? 음의 정수가 돼야 된다. 자, 마이너스 날리고 나면 2의 n분의 12승이 그치, 양의 정수니까 무슨 수가 돼야 된다? 자연수 되도록 하라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자연수에는 누구의 약수? 12의 약수인데 자, 여기에서 n값은 적어도 얼마 이상의? 2 이상의 짝수면 된다라는 생각인 거지. 자, 그럼 약수 다 적어보면 1, 2, 3, 4, 6, 12에서 누구누구 배제? 1, 3 제외하고 이렇게 4가지 된다, 이 생각이에요. 컷! 자, 확인할 거 확인하시고요. 쌤, 응? 저 프린트를 집에 놔두고 무슨 프린트? 쌤, 아니, 괜찮을 때 문제 적어줄 때 잠깐만.
자, 121번입니다. 양수 A와 실수 X에 대해서 A의 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분의 A의 3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3X승이 승이 아니라 이거 두개 더하네. A의 X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분의 자 A의 3X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3X승. 자, 이렇게 계산한 게 지금 12를 만족시키고 있을 때 A의 2X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X승의 값을 구하시오. 단 A의 X승은 1보다 큰 상태다. 그치, 이렇게 나와있네.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 가장 작은 단위의 식을 구하면 치환하면 자, 얘는 A 더하기 B 꼴이고 얘는 A 3승 더하기 B 3승 꼴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는 어딜 거다? 약분될 거다라는 생각 든다. 그쵸? 자, 그럼 우리 A의 X승을 평당 라지 A로 A의 마이너스 X승을 라지 B로 두면 자, 이 둘은 서로 무슨 수관계에 있습니까? 역수 관계에 있으니까 A, B는 뭐라고? 1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보자. 그럼 자, 앞에 있는 식이 A 더하기 B분의 A 3승 더하기 B 3승이니까 자, 요게 A 더하기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다. 그쵸? 우와! 날라가고 나면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남을 거고 자, 뒤에 있는 것도 같은 구조로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면 A 마이너스 B분의 A 마이너스 B의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니까 요래 약분하면서 남는 식이 플러스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치? 으앙 날라가겠다. 그쵸? 네. 자, 2A제곱 꺼버려야겠다. 자, 볼까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그럼 6인 상태에서 나한테 물어보는 값은 뭐냐면 라지 A제곱 마이너스 라지 B제곱 값이고 현재 라지 A는 1보다 어떤 상태가? 큰 상태다. 자, 그럼 요거랑 AB의 곱이 얼마인 상태인 거니까? 1인 거니까 제곱 빼기 제곱 찾으려면 합도 찾아야 되고 뭐도 찾아야 되니까 차도 찾아주면 되겠다. 그치? 자, 제곱의 값이 있으니까 이거에다가 이거 몇 배에서 더하면? 2배에서 더하면 A 뿔 B의 전체 제곱은 얼마? 8이고 자, 얘의 제곱 요거에다가 요거 2배에서 빼면 A-B의 전체 제곱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자, 그럼 여기에서 A 더하기 B는 음수일 리가 있을까? 없죠. 그럼 얘는 2루트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A랑 B가 서로 역수관계에 있는데 A가 1보다 크니까 B는 1보다 어떤 값? 작은 값. 그럼 얘가 1보다는 크고 얘는 1보다 작은 값이니까 A에서 B를 뺀 값은 양수다 음수다? 양수다. 그래서 A-B는 양의 제곱분 개념으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그래서 두 개 곱해서 정답을 바로 뒤 이렇게 보면 된다. 이 생각이죠. 컷! 네. 자, 122번으로 갑시다. 근데 윤자 기아 안 되는데 어떡해요? 지금 이건 아, 그래? 네 이거야? 이거 이게 문제 수업하잖아. 나 찾아. 그냥 그게 제가 지금 빨아졌는데 바꿨어? 그치, 우리가 대주 진도가 빠른 편이 아니라서. 지금 지훈자 지성 공감 아까 시간 가서 하고 있대? 아니 일단 상영 부분은 무조건 했는데 그 이유는 몰라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나 보네. 그건 다행입니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아니 아, 제나가? 지금 나가라는 연락이 적지 않아요. 자, 봅시다. 거듭제곱은 너무 많고 다 유리수인 지수로 바꾸자는 생각이 일단 강하게 든다. 그쵸? 네. 지금 얘가 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먼저 유리수인 지수로 바꾸면 A의 그치 P분의 1승이 B의 Q분의 2승이고 C의 R분의 3승인데 네가 지금 8 된다는 거고 여기는 밑이 다 어떤 상태니까? 나요. 다른 상태니까 지금 얘는 밑통일을 해야만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네. 자, 여기는 그럼 A, B, C의 전체 몇 분의 몇 승이 나와 있냐면 3분의 1승이 나와 있고 그게 2의 10승이다 이런 조건으로 다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자, B 그럼 여기는 8도 2의 3승으로 좀 바꾸어 볼까? 그럼 지금 어쨌든 이 A, B, C들이 결국에는 밑이 얼마인 것으로 다 표현 가능하니까 2인 걸로 다 표현 가능하니까 그 관계부터 좀 찾아주자라는 생각이겠죠.
관계식이 알아야 지금 변수 몇 개짜리 최소값인데 3개짜리 최소값인데 3개짜리 최소값을 구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계속해서 줄여나가야 되겠다. 그쵸?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A는 P가 넘어가면 2의 몇 P제곱? 3P제곱. B는 2의 2분의 Q수 곱해지는 거니까 2분의 3Q제곱이 되는 거고 C는 자 3분의 되니까 그치 2의 R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너네 중에 딱딱딱 곱한 거 여기에 다 더한 다음에 대입하고 관계 정리하자 이 얘기가 되는 거고 자 3개 다 곱해가지고 계산해보면 2에 B 플러스 3P 일단 적어볼게요. 3P 더하기 2분의 3Q 더하기 R승에 다시 몇 분의 몇 승 한 게? 3분의 1승 한 게 2의 몇 승이니까 10승이 되는 거니까 자 요거 두 개 지수 같다 해서 3 넘기면서 정리하면 3P 더하기 2분의 3Q 더하기 R이 3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우리 분수 안 구하니까 유리수를 정리합시다. 그러면 6P 더하기 3Q 유리수가 아니라 정수를 정리하면 2Q, 3Q 더하기 2R이 몇십이 됐고 60이라는 관계가 생겼고 나 이 관계를 통해서 여기 있는 PQR의 합의 최소값을 나보고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도대체. 무지성으로 데이트. 문자가 몇 종류로 정리가 되거나 여기서 두 종류. 한 종류로 정리되거나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 아니면 뭐 상기평이거나 해야 돼. 좀 특별한 조건이 보이지 않아? 자연. 그렇죠. 지금 PQR은 전부 다 이 이상의 무슨 수다? 자연수다라는 생각이니까 문자가 여러 개라도 해를 한정할 수 있는 무슨 방정식의 개념이다? 그렇지. 부정방정식의 개념이지 않을까? 그럼 얘를 만족하는 지금 자연수의 형태들을 모조리 찾아서 그 중에 세 개를 더했을 때 최소가 되는 형태를 찾아보라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이상의 자연수 저기에 성립한 거 너무 많네? 샘플이 보니까 갑자기 이상한 수 집어넣고 되니까 답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6P 더하기 그럼 3Q 더하기 2R이 60이니까 자 PQR이 전부 다 이 이상의 자연수다. 자 약수와 배수의 성질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어차피 얘 누구의 배수고? 6의 배수고요. 얘도 3의 배수고요. 얘는 2의 배수고요. 그럼 일단 한 문제를 좀 넘겨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6P가 우변으로 넘어가면 6으로 묶일 수 있을 거니까 하나 넘겨서 될 일이 아니고 머리 잘 돌아가는 거. 미쳤나 봐. 하자. 자 52,000원을 내래요. 네. 52,800원을 내래요. 네. 100원짜리 먼저 셉니까? 만원짜리 먼저 셉니까? 만원짜리. 덩치가 큰 거부터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럼 P의 개수부터 정해보자. P가 2인 거부터 만약에 본다 치면 자 3Q 더하기 2R이 얼마인 거 찾는 거고 48 되는 거 찾는 거고 그럼 이제 문자 줄어들으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한 상태다. 그치? 네. 자 우리 생각해 볼게요. 여기는 PQR의 합의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이 가까이 값은 어떨수록 좋냐면 작을수록 좋기는 한데 그 직관이 좀 필요하네. 감각적 직관. R이 3의 배수리. 맞았어. 그래 하자. 여기 1차식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우리 고일 때 했던 부정방정식을 잘 떠올려 봅시다. 2R이 넘어가면 3Q에 자 2 묶이면서 24-R이 돼요. 자 좌변은 누구의 배수? 3의 배수. 후변은 누구의 배수? 2의 배수. 같아야 된대요. 누구의 배수가 돼야 되죠? 6의 배수 돼야 되니까 Q는 분명 누구의 배수? 그렇지 2의 배수 돼야 되니까 Q는 2부터 들어갈 수가 있을 거고 그럼 여기에는 24-R이 Q가 2일 때는 얘가 3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3 되려면 R 값은 21. 21이 돼야 된다. 1이다. 그쵸? 예. 그리고 얘가 6의 배수가 되려면
이 24-r은 누구의 배수가 돼야 될까?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자 30 줄어드는 느낌이지 않을까? 자, 그럼 Q가 4가 되면 R은 몇이 되고 18이 될 거고 Q가 그럼 6이 되면 R은 15가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P값은 2로 고정된 상태고요. 그럼 요거 두 개 더했을 때 최소되는 걸 찾는 건데 네가 2씩 늘어날 때마다 얘가 얼마씩 줄어드니까? 30 줄어드는 거니까 맞아? 30 줄어드는 거니까 자 이 둘을 합했을 때 처음 거는 몇이 생기고 22가 생기고 다음 거는 21이 생기죠. 2가 늘어나고 3이 줄어들면 밑에 건 다시 합이 20이 될 거니까 아 누구 값이 클수록 Q 값이 클수록 합은 작아지겠네. Q 값이 클수록 합이 작아지는 이유는 Q의 덩치가 어떻기 때문에 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쵸? 그럼 그런 맥락에서라면 P 값이 어떨수록 좋다는 생각일까? 클수록 좋다는 얘기지 않을까? 큰 돌을 많이 놓아야 돌의 개수를 줄일 수 있는 거지. 자, 덩치가 6자리인 숫자의 개수고요. 덩치가 얼마짜리? 3짜리. 그러니까 6을 P번 더한 거고 3을 Q번 더한 거고 2를 몇 번 더한 거야? 8번 더했다고 보면서 그거로 몇십을 만드는 거니까 60을 만드는 거니까 덩치 큰 돌이 많을수록 전체 돌의 개수합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작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다. 그치? 이해하셨음? 그럼 P가 가장 클 수 있는 값은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10을 생각했는데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얘는 빠져야 되는 거고 P에 그럼 이제 얼마가 들어갔을 때? 9가 들어갔을 때가 덩치가 제일 클 거고 그럼 너네 둘을 더했을 때는 이제 3Q 더하기 2R이라는 값이 6고 50다 빼면 남는 게 6이 되는 건데 이걸 만족시키는 Q와 R이 존재하냐 이거야. 없다 그치? 그러면 P는 9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더 줄여야 되니까 이제 P에 얼마를 주면서 8을 주면서 정리를 하자는 거고 그럼 6, 8, 48 빼고 나면 3Q 더하기 2R이라는 값이 얼마가 되는 거? 12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R의 Q의 덩치를 어떻게 할수록 좋다? 키울수록 좋다. Q는 그럼 몇 개까지 최대 들어갈 수 있을까? 그치. 4개 먼저 했는데 안 될 거고 3개도 당연히 안 될 거고 자 2일 때 되는 거니까 그러면 R은 3이 되겠죠. 그래서 Q는 2고 R이 3일 때 최소가 될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3개 더해서 답은 13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얘를 그냥 숫자의 개수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얘는 6을 몇 번 더한 거다? P번 더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을 몇 번? Q번 더한 거랑 그 다음 2를 R번 더해가지고 60을 만드는 건데 자, 그 개수 합이 최소가 되려면 큰 수가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인 걸로 됐나요?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끝! 셀카 찍을 아직 어려. 이제 고생이 많다. 저좀 몰라. 자, 우리 마플 교과서 로그는 과제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거 파란 색깔까지예요. 노말까지였어요. 어제 들어와가지고만 쌤 선생님도 못 풀었어요. 통 풀어도 돼요? 뭐 하고 싶은 거 많다고? 들어와가 좀 많아요. 들어와가 더 많아졌어? 그래서 우리 12시에 한번 다시 보자. 야 8대7 뭐야? 왜또 왜 차이가 어제 이기였잖아.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좀 생각해봐야 돼. 문과인 거는 뭐냐면 알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봅시다. 우리 로그 어디부터 풀이해야 되니? 그 2차 방정식과 근거 계수의 관계까지 48쪽부터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볼게요. 48쪽에 질문할 거 번호 불러주세요. 괜찮으면 넘어갑시다. 너 못 봐? 어디 가면 끝? 쌤 네? 80번 80번이랑 자 80번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9쪽에 질문하고 싶은 거 83번 네, 82번 같이 보고요. 자, 추가할 거 없으면 한 페이지 넘어가서 50쪽에 질문하고 싶은 거 86번에 2번 86번에 2번 또 자, 나머지 괜찮으면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51쪽에 질문하고 싶은 거. 자, 관계식 열심히 대입하면 되는 거죠. 예. 넘어갈게요. 52쪽에 질문하고 싶은 거. 92번. 90번이랑 92번. 아, 그냥 92번. 됐나요? 자, 추가할 거 없으면 다음 종합으로 넘어갑시다. 자, 베이직부터 53쪽에 질문하고 싶은 거. 괜찮아요. 자, 54쪽에 질문하고 싶은 거. 괜찮습니다. 55쪽 질문 없고요. 56쪽 질문 114번. 자, 뒤로 넘어와서 57쪽 질문. 네, 여기 답을 몰라요. 왜? 지가 집에 있어요. 아무튼 넣었어. 네, 뭐 누구한테요? 뭐 한번 다 받아서 나중에 봅시다. 민준아.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끝이네요, 그죠? 하고 오늘 366 끝내겠습니다. 끝낼 수 있으면. 이게 원래 366가 여덟 절대 등비. 굉장히 대단한 내용이 많았는데 내용이 많이 축소가 됐거든. 네. 그런데 내신에서는 그 축소된 내용을 그대로. 그대로 내지 않고 전에 배우던 내용으로 다 냅니다. 그래서 다 배워야 돼요, 알겠죠? 나중에 수능 치거나 모의고사 대비할 때 이제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봐도 되니까 내신할 때만 조금 고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과학 공부할 때 이 부분이 어차피 도움이 될 거야. 과학이 물리예요. 뭐 그냥 대학교 가서 과학하면 너네 실험 같은 거 할 건데 거기에서 아 이래서 상민목을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80번부터 짧게 볼게요. 80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잠깐만 이거 저번 시간에 풀이한 거랑 문제가 너무 비슷한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진짜 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쵸. 알겠습니다. 문제는 똑같네. 그냥 A가 나 너무 비슷하다. 그래. 그래. 할 말이 없다. 그냥 영상에 보면 얘랑 거의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 네. 그거 한번 보고 정리해 보세요. 잘 안 되는 사람한테 들고 오세요. 자, 82쪽으로 갑시다. 82쪽이래. 82번으로 갑시다. 좌표 평면이 지금 0,0이라는 점과 로그 4의 9, 자, K를 지나는 직선이 지금 여기 있는 로그의 4의 3의 x 이거 평가는 문제네. 플러스 로그의 9의 16y 마이너스는 0이라는 직선과 뭐라고 했냐면 그치 수직인 관계에 있을 때 3의 K승의 값을 찾아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아래쪽 직선의 수직 관계가 나왔으니까 단연 기울기 곱이 얼마라는 걸 쓰자는 거고 그쵸 마이너스 1인 거 쓰자는 거고 두 개의 좌표가 주어졌으니까 기울기는 f 빼기 1분의 f 빼기 2에서 자 로그 뭐의 부분에 4의 부분에 k에다가 자 곱하기 자 요 직선의 기울기 보려면 y는 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넘어가면 9 바뀔 거고 이거 분모에 들어갈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에 뭐가 될까요? 로그 9의 16분의 그쵸 로그 9의 11분의 로그 4의 로그 4의 3 맞아.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치? 네. 자, 이 값의 계산이 무슨 일이 되어야 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1 돼야 되겠죠. 자, 9 플러스로 바꾸는 걸로 하고 로그끼리의 곱셈이니까 전부 다 밑변환에 대한 얘기지 않을까? 네. 자, 그러면 여기 일단은 로그 9랑 로그 9는 어떻게 될 거니까? 따라갈 거니까 자, 지금 남는 식이 여기에 분모에 로그 4에 뭐가 남을 거고 16 남을 거고 분자에는 로그 4에 3이 남을 거고 거기에 뭐 곱한 값이 k 곱한 값이 1 된 거니까 자 이것도 하나의 로그로 바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얘는 로그의 뭐의 뭐다? 16의 3이다. 그럼 k라는 값은 로그의 3의 16이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네. 넘겨서 네. 또는 곱해서 얼마 된 거니까? 1 된 거니까 얘랑 무슨 수지? 역수. 그러니까 밑까지 누제를 바꾼 거야. 컷 집어넣으면 답은 얼마? 16 마무리 83번. 자, 두 개의 상수 AB가 나오는데 AB에 대한 조건을 보니까 A랑 B는 모조리 1보다는 크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자, 이 두 개의 상수에 대해서 A, 로그 2의 A랑 이거 사실 그래프 그리고 나와야 되는데 너무하네. 자, 없어도 풀 수 있으니까 나온 거겠다, 그치? B, 로그 2의 B를 지나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이야. 이거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아니야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오래되지 않은 문제예요. 근래에 나온 문제입니다. a, 로그 4의 a랑 b, 로그 4의 b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y절편이 같다. 자 이런 상태로 나올 때 우리한테 함수 fx가 a의 bx승 더하기 b의 ax승이라 표현이 되는데 자 f1의 값이 6이라고 제시가 된다면 f3의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보시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첫 번째, 이 위에 있는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뭔가 이 로그 값들 사이의 관계성이 하나 밝혀질 거고, 아래쪽에서 이제 fx의 함수식을 a의 bx승, b의 ax승으로 뒀는데 f1이 6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얘를 여기에다 대입하면 f1은 결국에는 a의 b승 더하기 그치 b의 a승이 현재 얼마가 되는 거다? 6인 걸 함께 쓴다면 우리가 여기에 3을 집어넣었을 때 a의 몇 b승에 3b승 더하기 b의 몇 a승 3의 승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네. 자 그러면 a의 b승이랑 a의 3b승은 관계가 얘를 몇 제곱한 거고? 세제곱. 세제곱 얘도 세. 세제곱 된 거니까 뭔가 a 더하기 b가 주어진 다음에 3승 더하기 3승을 물어보는 관계인 것 같기도 하네. 그럼 이들을 무슨 세만값을 찾아도 곱한 값을 찾아도 답은 구해질 거다. 일단 이렇게 예측은 가능한데 그냥 아닐 수는 있어. 그럼 이 관계를 정리했을 때 A의 b승이랑 B의 a승의 곱이 만들어지면 기분이 너무 좋아야겠다. 그치? 네. 자 확인하러 갑시다. 이거 원래 로그 함수 그래프 그리고 나서는 이거 나와야 되는 건데 미리 나왔으니까 그냥 할게요. 그래프를 그리자는 얘기는 아니야.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지금 똑같은 x좌표에 대해서 하나는 로그 2a이고 하나는 로그 4의 a인데 로그 2의 a랑 로그 4의 a 중에 누가 더 클까? 누구 이해? 로그 2a가 더 클 수밖에 없겠다. 그쵸? 네. 몰라도 상관은 없어. 없습니다. 기울기가 2분의 1. 그럼 똑같은 x좌표가 a인 지점에 있을 때 우리 이 생각해볼까? 왜 로그 4의 a가 로그 2a랑 비교해서 더 크냐면 여기 2의 제곱으로 바꾸면 얘는 사실 몇 분의 몇에? 2분의 1 로그 뭐에? 2의 a라고 나타낼 수 있으니까 로그 2의 a 값의 절반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 점에 x좌표가 a일 때 y좌표를 로그 2의 a로 잡으면 자 그 밑에 이제 a, 2분의 1 로그 뭐의 a가 2의 a가 이렇게 찍힌다는 얘기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제 x좌표가 좀 더 큰 곳에서 x좌표가 무엇인고? b인 곳에서 그치? 또다시 이제 로그 2의 b랑 그 로그 4의 b 비교해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 로그 2의 b는 로그 2의 a보다 조금 더 위에 있겠죠. 네. 왜냐면 여기 진수가 더 커졌으니까. 그러면 자, 이 절반면의 위치에 또다시 b, 2분의 1의 로그 2에 뭐가 있을 거다? b가 찍힐 거다. 이런 생각이거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서로 같은 상태고 요 길이랑 요 길이도 서로 어떤 상태고? 같은 상태인 거고 그럼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쭈룩쭈룩 그었더니 이 둘의 무슨 절편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y 절편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y 절편이 같다는 말은 x 좌표가 0일 때 두 점의 y 좌표가 어떻다는 얘기일까? 같다라고 볼 수 있으니 이 두 직선의 교점이 무슨 축 위에서 생긴다? y축 위에서 생긴다 이런 얘기지 않을까? 그럼 여기 x좌표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0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리 눈에 뭔가 도형의 닮음의 개념이 보이지 않니?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서로 이 직선 두기가 무슨 행하니까? 평행하는 거고 그럼 이 둘의 닮음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죠. 네. 자 그럼 닮음 나왔으니까 비례식 쓸 건데 이 작은 삼각형의 한 길이 b는 여기 0에서 a까지니까 a가 될 거고 이 큰 삼각형의 자 도형의 길이의 b는 0에서 b까지 길이니까 뭐가 될까? b가 될 건데 그게 곧 요 길이랑 요 길이의 무엇으로 정해져야 된다? 비율로 정해져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럼 이 둘 사이의 길이는 로그 2의 a에서 2분의 1 로그 2의 a를 빼니까 몇 분의 몇이 그대로?
그렇지. 2분의 1 로그 2의 a가 될 거고 여기는 그러면 네. 2분의 1 로그 2의 b가 되는 거니 2분의 1의 로그 2의 a랑 2분의 1의 로그 2의 b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a 대 b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잡자고요. 아니면 직방 찾아서 다 y절편 찾아야 되니까 많이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겠지. 근데 관계 정리하면 결국 똑같이는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정리를 합시다. 2 날라가. 2분의 1, 2분의 1 날라가. 자, 비례관계 정리하면 요래랑 어떤 거니까? 같은 거니까. 으악 들어가면 a 곱하기 로그 2의 b가 뭐 곱하기? b 곱하기 로그 2의 a고. 뭐야? 밑이 어떤 애? 같네. 그럼 얘가 진수의 지수로 올라가면서 이 진수가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럼 B의 A승이랑 누구의 A승이? A의 B승은 서로 같다라는 관계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각각은 얼마다? 3. 3은 3이다. 그럼 얘는 27 더하기 27이니까 답은 54다. 이렇게 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로그 함수 그래프를 사실 배우든 안 배우든 구할 수는 있긴 한데 저렇게 도형의 관계를 좀 활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번 27번, 28번에 나오나요? 이거 4점짜리였어요. 이거 가지고 무슨 몇 차 함수씩 구해도 되는데 1차 함수씩 각각 구해도 되는데 1차 함수씩 구하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센 말은 이렇게 가도 돼. 여기 기울기는 b-a분의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의 기울기고 지난점 x-a 플러스 로그 2의 a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 x 얼마 집어넣어서 0 집어넣어서 y절편 찾고 밑에 거 이용해서도 똑같이 0 집어넣어서 y절편 구해서 두 개 어떻다 그러면 같다 그래가지고 관계식 정리해도 되는데 그럼 삶이 불편해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경험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눈여겨 봐놓으시고 나중에 로그 함수 하다 보면 점점 이런 지문들이 익숙해지긴 할 거야. 자, 지금 어려운 게 맞아요. 86번으로 갈까요? 86번에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는 아니고요. 오래된 거는 그냥 쌤 한 10년 이상 된 거? 근데 10년 이상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도 나왔어. 최근에 쌤 기억에는 기출 분석할 때 있었던 거라서. 10년 전에 우리가 벌써. 자, 86이 이번 보겠습니다. 자연수행에 대해서 2 로그에 8에 변형됐네요. 4n 플러스 16분의 3이라는 이 로그 값이 자, 무슨 수가 된다고 했냐면 정수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이가 정수되도록 하는 1000 이하의 모든 n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그럼 이거 지금 진수랑 이런 것들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쵸? 네. 그럼 이렇게 먼저 한번 가보자. 이게 로그의 8에 4n 플러스 16분의 3이 정수구나. 네. 그죠? 그럼 여기는 2는 걸거치죠. 네.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 치면 이렇게 쌤이 박스 치는 이 숫자가 몇 분의 정수? 2분의 정수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도 되긴 할 거야. 그럼 2분의 정수면 이런 숫자들이겠죠. 2분의 뭐 마이너스 5, 2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가면서 그치? 그럼 관계를 본다고 쳤을 때 다시 그럼 여기 밑이 8인 로그를 대상을 다루는 게 번거롭까 안 번거로울까? 번거롭거든? 그럼 밑이 좀 간단한 게 좋지 않을까? 그럼 밑이 일단 얼마인 걸로? 2인 걸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치? 자, 그런 생각하면서 그럼 얘는 밑이 2인 걸로 바꾸면 얘가 2의 3승이니까 3이 분모로 가면서 몇 분의 몇에? 3분의 2. 그치? 3분의 2 로그 2에 다시 4n 플러스 16분의 3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네가 무슨 수 되는 걸 찾는 거냐면 정수 되는 거 찾는 건데 여기서 생각 하나 해보자. n이 100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진수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의 표현이 분수 표현인데 네. 이 분수 표현 내가 1만 집어넣어도 몇십 분의 몇이 돼요? 20분의 3. 20분의 3이 돼요. 그럼 얘는 로그 2의 3에서 로그 2의 20을 빼는 거잖아. 네. 그럼 빠지는 값이 더 크니까 얘는 반드시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 음수인 형태의 음의 정수일 수밖에 없을 거야. 1, 2, 3, 4 분모가 계속 커져봤자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얘를 일반화하면 네가 로그 2의 3에서 로그 2의 4n 플러스 16을 빼는 거니까 4n 플러스 16이랑 3 비교하면 누가 커서? 4n 플러스 16이 그러니까 이 로그 값이 훨씬 큰 값일 거예요.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그냥 정수가 아니라 다시 무슨 정수가 되는 게 맞다? 그렇지. 음의 정수인 걸로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는 있죠. 네. 이해했어? 네. 자, 그럼 이게 음의 정수가 된다고 하면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봅시다. 그럼 네가 음의 정수 되니까 이렇게 되고 박스치는 로그 값이 어쨌든 정수가 되긴 해야 되거든. 3분의 1을 곱하면서. 그럼 얘는 적어도 누구의 배수 형태가 돼야 될까? 3의 배수 형태는 돼야 될 거야. 3의 배수긴 한데 무슨 수를 만들어야 돼서? 음의 정수의 형태를 만들어야 돼서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닐까? 네. 이해했습니까? 0은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0일 때 사실 이 정수된다는 조건은 만족스럽지만 네가 0이 되려면 이 진수 자리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데? 1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1 되기 위한 현재 자연수행까지 존재할 리가 없어요. 없다 이런 얘기인 거야. 4n 플러스 16이 3일 리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무슨 3부터 가능한? 마 3부터 가능한 음의 정수의 형태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심플해요. 아니면 심을 막 더 열심히 정리를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오히려 문제가 많이 더 복잡해져. 자, 그럼 이렇게 간다 치면 이제 가보자. 네가 마이너스 3이라고? 네가 마이너스 3이 되려면 로그 2에 1일인 4n 플러스 16분의 자, 이 3이라는 값이 먼저 마3, 마6, 마9 이런 식으로 되는 거면 여기 있는 이 진수 자리에 있는 숫자가 2의 몇 승이거나 마이너스 3승이거나 2의 몇 승이거나 마이너스 6승이거나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태어나니? 그러면 4n 플러스 16분의 3이 2의 마이너스 3승 또는 2의 마이너스 몇 승? 6승 또는 2의 마이너스 몇 승? 9승 이렇게 쭉 가도 되는데 이렇게 가려니까 또 분수 계산해야 돼서 불편한 불편? 불편. 그럼 이것도 지금 분수고 이것도 분수니까 축축 자리 어떻게 하고 싶지? 바꾸고 싶지. 그럼 얘 자리를 바꾼다는 말은 역수 표현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에 무슨 1승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마이너스 1승 만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적어도 되지 않을까? 너는 그러면 로그 2의 3분의 4n 플러스 16의 무슨 1승인 거고 마이너스 1승인 거고 그럼 얘가 앞으로 툭 떨어지면서 이 앞에 또 뭐가 붙을 거야? 마이너스 붙을 거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붙게 되면 얘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얘가 이제 그러면 마3, 마6, 마9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끼리 처리한다 치면 이제 로그 2의 3분의 4n 플러스 16이 뭐가 된다는 생각일까? 3, 6, 9 하면서 3의 배수가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합시다. 그럼 내가 3분의 4n 플러스 16이라는 이 진수가 될 수 있는 값이 2의 몇 승부터 2의 3승, 2의 6승, 2의 9승 이렇게 계속 커질 수 있는 거야. 그럼 가능한 거 찾다가 몇을 넘는 것부터는 1000을 넘는 것부터는 배제하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네. 자, 그럼 이 식을 일반화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4n 플러스 16을 3 넘어가서 어차피 곱해질 거예요. 그럼 4n 플러스 16이 3 곱하기 뭐 2의 3승이거나 2의 6승이거나 2의 9승이거나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서 16 빼가지고 뭐로 나눌 건데? 4로 나눌 건데 그거 나누어서 계산하는 값이 결국에는 자, 이 n 값이 무슨 수로 만들어져야 된다? 자연수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 생각이네. 양변을 미리 뭐로 나누고 시작하면 될까? 4로 나누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럼 n 플러스 얼마가? 4. 그치? 자, 이거 4로 나누면 지수가 두 개씩 줄어질 거니까 3 곱하기 2의 1승이거나 3 곱하기 2의 4승 되겠죠. 두 개씩 줄어들 거야. 그러니까 지수는 계속 3씩 늘어날 거야. 그럼 3 곱하기 2의 2의 몇 승? 7승, 3 곱하기 2의 7승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 n 값이 1000을 넘어주는 순간을 컷하면 되겠네. 가능함? 네. 그럼 4 넘어가서 빠지면 첫 번째 n 값은 얼마가 되고요? 2 되고 16에서 4 빼면 12. 미안해 여기 3 있구나. 큰일 날 뻔했다. 그치? 자 48에서 4 빼는 거니까 44 될 거고 128에 3배하면 380. 그렇지 38에 24 그다음 360 더하면 383대 4 빼면 380 되고 이게 1000이
3024인데 세배하면 3000이 넘어서 애초에 너무 커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되는 건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다라는 생각인 거죠. 컷!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도 원래는 로그 함수를 배우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아직 우리가 로그 값의 그 크기나 형태들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살짝 기다려. 아 이거 대수되면서 문제가 많이 바뀌었네. 물 먹고 하겠네요. 네,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안 되지. 미션. 사용으로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야 돼. 그러면 토요일날 10시에 와야 돼. 35분이야? 네. 빨리 플레이하자. 자, 92번 봅시다. 어떤 양물이 사람의 정맥에 일정한 속도로 주입하기 시작한지 t분의 어쩌죠? 이거 읽고 있으면 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자, 관계식부터 적으면 로그의 10-c가 1-kt라고 되어 있고, 자, 뒤에서 c는 10보다 작은 값이라고 되어 있으며 k는 무슨 상수다? 양의 양의 상수다. k는 상수라고 정해졌으니까 이제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관심 있는 값은 c랑 누구다? t다. 변수니까. 자, t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입한 후에 시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는 양물의 농도래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사람의 정맥에 일정한 속도로 이 약물을 사람의 정맥에 일정한 속도로 주입하기 시작한 지 30분 후에 정맥에서의 약물 농도는 2. 그럼 t가 얼마일 때? 30일 때, 그치? 자, 약물 농도는 2인 거니까 c는 얼마인 상태다? 2인 상태다. 그럼 질문 한번 해보자. t에 30 넣고 c에 2 집어넣으면 상수 누가 결정된다? K. k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아, 1을 통해서 상수 k 값이 결정되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다시 t가 그럼 그때 60일 때 우리한테 다시 뭘 물어보냐면 약물 농도가 a가 되는 거니까 c가 무엇인 상태? a가 되는 상태인 a 값이 어떻게 구해질지 물어보라는 얘기인 거네요. 네. 순차적으로 뭐 하면 되겠다? 계산을 대입하고 계산하면 되겠다. 그렇죠? 30 넣고 20원 하면 로그의 무엇이? 8이 1 마이너스 몇 K? 30K. 근데 쌤 이상해요. 로그에 밑이 없어요. 그치? 그치. 이 밑은 우리가 오늘 배울 3용 로그라서 밑이 10이 생략된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오늘은 어쨌든 10 적어놓고 계산을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로그 열의 8이 자, 1 마이너스 30K가 된 거고 T에 60 넣고 C에 A 넣으면 로그에 그러면 열에 10 마이너스 A가 1 마이너스 몇 K가 되는 거다? 60K가 되는 거다. 이런 느낌인 거다. 그치? 네. K 값을 구해도 되긴 하지만 어차피 K를 소거하고 나면 누가 정해지겠다는 생각일까? A가 정해지겠다는 거라서 위에 거 몇 배 해가지고 2배에서 그냥 빼자는 얘기지 않을까? 자, 위에 거 2배 하는 거는 2 로그 10의 8이 자, 2 마이너스 60K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빼버린다 이 생각이죠. 네. 자, 좌변은 로그끼리의 뺄셈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자, 이거는 2가 8의 제곱 일어나면서 몇십변? 64가 되겠네. 그러면 좌변의 로그 표현은 로그의 10의 64분의 10 마이너스 그치 A가 될 거고 이 값이 너에서 너 빼면 1 빼기 2 되면서 무슨 1만? 그렇지 마이너스 1만 남겠다 이런 생각인 거네. 네. 컷? 네. 자, 그럼 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를 여기 앞에 준다 치면 어쨌든 이 마이너스는 또다시 요 안에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1승 되면 되는 거고 로그 값이 1인 거니까 이 안에 있는 이 역수 표현인 10-a분의 64가 뭐가 되도록 하는? 10이 되도록 하는 a 값 정하라 이 얘기였습니다. 됐죠? 네. 자, 마무리합시다. 114번. 아, 장민주 선생님 안 틀렸어. 진짜 너무하다. 자, 114번은 그냥 스테디셀러입니다. 이거 근데 앞에 발전 문제도 있었지 않았어? 비슷한 거? 없었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자, 114번은 이 로그의 값이 현재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가 8개일 때 자, 모든 가능한 자연수 a 값의 합을 구하라.
자, 로그 값이 어쨌든 자연수가 된다는 건데 이 값이 자연수가 되려면 순차적으로 1, 2, 3, 4 이렇게 갖는다는 얘기지 않을까? 네. 그럼 네가 1이 되려면 이 진수값이 2의 몇 승? 1승. 2가 되려면 2의 몇 승? 2승. 이렇게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가 그러면 플러스 2이거나 아니면 플러스 4이거나 플러스 8이거나 플러스 얼마? 16, 32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끊임없이 몇 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또는이겠죠. 네. 그럼 이 각각의 2차 방정식에서 자 만들어진 총 실근 개수가 몇 개? 8개가 되는 건데 그럼 언제까지는 실근이 생기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허근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지 않을까? 네. 그럼 이걸 매번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래프 이용하자는 얘기고 좌변의 함수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 있네. 어떻게 블록한? 위로 블록한 2차 함수이지 않을까? 그럼 우변의 함수는 끊임없이 함수값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상태?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자, 만약에 2가 여기에서 출발한다 치면 이후의 값들은 실근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안 생기겠다, 그치? 그럼 이는 좀 더 어디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고 아래. 아래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고 그럼 y는 2를 그었을 때 교점이 2개가 된단 말이 이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라는 얘기인 걸까? 2개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4는 다시 여기에 생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얘를 자연수로 만드는 실근이 몇 개밖에 안 될까? 2개밖에 안 될까? 이거 8개 모으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럼 여기 y는 얼마도 생기고 4도 생기고 y는 뭐? 8도 생기고 y는 뭐까지 생겨야 되고 16까지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y는 몇이 32는 자, 이 대상과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생각이죠. 그럼 만약에 실근의 개수가 8개가 아니라 7개라고 되어 있으면 16이 최대. 그치 16이 여기 꼭지점에 마주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함수의 최대값이 얼마 된다? 16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자는 얘기인 거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딱 하나로 정할 수 없으니까 무슨 식 풀어야 되냐면 부등식 풀자는 얘기지 않을까? 네. 그럼 여기 함수에서 생기는 최대값이 꼭지점의 y좌표가 16보다는 어떻고? 크고 32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여기 대칭 좀 찾아야겠죠. 축의 방정식 x는 몇 분이면? 2분의 A. 그치 2분의 a가 되니까 자 2분의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자 2분의 a제곱이니까 4분의 2a제곱 플러스 4 이 값이 될 거고 정신! 자 그럼 계산해보면 얘가 4분의 a제곱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건데? 4가 되는 건데 이 값이 16보다는 커야 되고 32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럼 a제곱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4 넘어가면 12 4분의 a제곱 4 빠지면 28 자 a제곱은 그러면 4배 하면서 다시 그치 48이랑 112 이렇게 되겠네. 자 가능한 a제곱에서 a는 자연수니까 a 얼마부터? 7, 8, 9, 10, 11은 안 되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된다 이 말이죠. 네. 끝. 자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고 대신해서 인테리스 선입니다. 잘 알아보시고요. 근데 수업 시간 잡는 거 같아요. 아 그렇게 되죠. 아까 후기다 주는 거. 시간 후기. 시간 후기야지. 이해 정답. 야 근데 일치 다시 옮길 필요 없다는 거. 네. 아 기본 방법. 진짜 힘들어요. 옮겨 있구나. 자 보자 그래. 이제 상용록으로 들어갑시다. 몇 분이죠? 41분이요. 41분? 아니에요 42분이. 그래요. 9시까지 수업. 폭발적으로 진도를 나가봅시다. 개폭발. 상용록이에요. 자 쉽게 얘기하면 먼저 얘는 얘들아 상용된다는 말이 너무 많이 사용된다 이 말이죠. 그치? 네. 흔히 많이 쓰이니까 맨날 적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쓰는 상용로그는 어떤 로그를 상용로그를 하냐면 우리는 니치 10인 로그를 가장 많이 씁니다. 왜 하필 10일까?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6도 아니고 그치 우리가 쓰는 세상이 10진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생했어 정훈아. 그래서 니치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고 그럼 로그 10의 x와 같은 이 상용 로그를 앞으로 우리는 그냥 로그 x로 쓰기로 약속을 먼저 합니다. 아시겠죠? 끝. 1절. 그럼 이 상용 로그의 쓰임새와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상용 로그의 쓰임새는 심심해서 한 건 아니잖아, 그치? 네. 얘는 아주 큰 수나 복잡한 숫자들을 큰 수 또는 큰 수가 되면 무슨 수도 될까? 매우 작은 수도 될 거예요. 또는 굉장히 복잡한 수들을
간단히 어린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컨셉이라고 일단 먼저 하나 보면 돼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교육과정에 남아있는 상용로그에 가장 초점 맞춰 공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얘 백승이 나와요. 얼마? 2의 백승 몇 자릿수? 이런 거 계산이 쉽지가 하나에 않지. 근데 이런 것들을 상용로그를 이용하면 어린 짐작으로 얼마 정도 되는 숫자인지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야. 알겠지? 우리 목적이 일단 이래. 그러면 3의 백승분의 1도 현저히 큰 값, 현저히 작은 값? 현저히 작은 값이요. 이런 값들도 그럼 우리가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상용로그를 쓴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어린 계산에서.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봅시다. 자, 3분의 2의 백승이 언젠가 1000분의 1보다는 작아질 거예요. 백승이 아니라 n승이. 그럼 그러한 n값도 찾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실제로 1, 2, 3, 4 넣으면서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없는 상태인 거지. 이러한 부등식들도 손쉽게 어린 계산하기 위해서 무슨 로그를 도입했다? 상용 로그를 도입했다. 일단은 이렇게 보면 돼. 이게 교육의 목적이야. 지금 남아있는. 알겠죠? 자, 근데 이것들을 잘 하려면 우리가 이 상용 로그가 가지는 상용 로그 값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교과에서 빠진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할 거예요. 수능에서 빠진 거지 내신에서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적어 놓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파트에 상용으로 공부한다. 수능에서는 쉬웠었나요? 아니요. 실제로 애들이 어려워해서. 자, 왜 미치 10인 로그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배경을 일단 하나씩 얘기를 할게요. 우리 교재 맨 뒤로 가면 상용표라는 게 있어요. 찾아볼까요? 오 뭐야 빠진 점도 있어. 뭐 하는 거야? 뒤쪽으로 가보면 상용표가 있어요. 자, 거기 우리 삼각비표랑 이런 거 있는데 무리수 제곱근 보는 거 많이 했기 때문에 상용로그 표에는 세로줄에 어떤 수치가 있고 가로줄에도 수치가 있어요. 자, 세로줄에 맨 처음 시작하는 수치 불러보세요. 몇 점 몇이에요? 그렇지, 1.0이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몇 점 몇이에요? 9.9? 9일 거예요. 여기에 이제 0부터 얼마까지? 9까지 들어가 있을 거거든. 얘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숫자고 얘는 그럼 소수 몇째 자리 숫자일까? 그치, 소수 둘째 자리 숫자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한 1.4쯤에서 여기 3쯤 되는 값이 표현이 되어 있을 건데 이 값의 의미는 로그 1.4. 그치, 로그의 1.43이라는 이 상용 로그의 값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한 건데 이거 원래 무리수라 그랬거든. 네. 무리수인데 반올림해서 근사치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근데 소수 몇째 자리까지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로그 1.43 찾아봐. 네 자리 있습니다. 그치, 몇 점 몇이라 돼 있죠? 0.1553. 153 소수 넷째 자리까지 해서 반올림했으면 꽤 근사한 값이지 않을까? 네. 그치. 자, 그럼 이러한 값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진수자리에 들어가는 숫자의 범위가 최소 1.00부터 최대 몇 점 몇까지만? 9.99까지만 들어가 있거든. 그럼 몇 자릿수만 표현된 거지? 한 자릿수만 표현이 된 거야. 그럼 두 자릿수에 대한 상용로그는 어떻게 계산할 건데? 1 플러스 그쵸. 우리가 지금 쓰는 게 무슨 진법이라서? 십진법이라서 얘 자릿수를 바꾸자는 얘기인 거고 그럼 이러한 숫자를 그치 10 곱하기 몇 점 몇으로? 1.24 그치 1.24로 표현하면 이렇게 로그 분배되면서 얘는 1 플러스 로그의 1.24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아 이제 한 자릿수가 아닌 다른 자리 숫자들도 무슨 로그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상용 로그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 자릿수에 대한 상용 로그표가 나와 있는 상태인 거고 앞으로 이 표를 이용하면 우리는 이 진수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무슨 값을 구할 수 있다? 상용 로그 값을 계산을 할 수 있다. 일단 1차적으로 이 생각이 듭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왜 하필 십진수냐면 뭐 감으로죠.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숫자의 표현을 한 자릿수로 바꿀 때 가장 쉬운 게 쓰고 있는 게 10진법이라서 자릿수 바꿀 때 누구의 거듭제곱을 찾는 게 쉬우니까 10의 거듭제곱을 찾는 게 매우 편안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 공부하다 보면 빛의 속도 같은 거 표현할 때 빛의 속도 얼마지? 3.2였나? 24 곱하기 10의 26승인가? 그치?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 이 10의 2승 6승이라는 것은 어차피 자릿수를 계산하는 역할밖에 안 해. 자, 유의미한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는 여기 몇 점 몇이다? 3.24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이나 과학이나 물리 같은 거 어쨌든 화학이나 뭐든 배우다 보면 어떤 상수값들을 표현할 때 항상 몇 점 얼마에다가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해요.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표현들은 전부 다 1보다 크고 뭐보다 작은 숫자냐면 10보다 작은 한 자릿수의 표현으로 나타내. 이유는 알겠지? 네. 누구 로그를 이용해서? 사용 로그를 이용해서 계산하기 위한 값입니다. 그럼 빛의 속도는 이게 정확할까요? 아니야, 이렇게 정확한 게 아니야. 굉장히 어린 값인데 이런 숫자가 사실 이 숫자가 아니라 뭐 아까와 같이 2의 백승 같은 이런 숫자로 표현되는 건데 그것들을 간단히 근사치로 계산하니까 사용 로그 값이 얘랑 똑같았다 이런 느낌인 거거든. 자, 어쨌든 간에 쌤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자, 과학과 수학에서는 이러한 숫자의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유효 숫자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수의 크기를 표현할 때 자, 이 수의 배열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유효 숫자라고 그러고 뒤에 곱해지는 10의 거듭제곱 수들은 자, 얘가 정하는 게 이 유효 숫자의 무슨 수의 결정밖에 안 하냐면 자릿수 결정밖에 안 한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유효 숫자를 통해서 수의 구성 요소를 결정짓고 자 나머지 10의 거듭제곱으로 자릿수를 결정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럼 큰 수에 대한 이제 우리 상용 로그 값들을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거기 로그의 3.24를 찾아볼까요? 있어? 너네 책에? 약식으로 된 거야? 없지. 뒤에 가서 찾아야 되지. 로그 3.24 얼마? 0.515. 그치. 0.510을.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재밌는 얘기를 좀 할 건데. 이 로그의 3.24가 0.510 이걸 이용하면 이제 뒤에 걸 보지 않아도 로그 32.4는 로그의 10 곱하기 그치 3.24니까 1 플러스 0.510 이렇게 된다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지. 로그의 그럼 324는요? 2 플러스 2 플러스 0.5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그에 그러면 3.24 곱하기 10에 5 쓰면 돼. 5 플러스 0.510. 자, 지금 현재 쌤이 표현하고 있는 모든 숫자의 유효 숫자는 몇 점 몇입니까? 3.24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값들의 상용 로그 값은 무슨 부분이 일정합니까? 소수 부분이 일정해요. 상용 로그 값의 소수 부분이 일정하다는 게 여기는 유효 숫자가 전부 다 어떤 표현이나 같은 숫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럼 지금 이 유효 숫자는 여기 있는 소수분에 의해서 상용 로그 값의 소수분들에 의해서 현재 우리 숫자의 유효 숫자가 뭐 된다는 생각? 결정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럼 소수분 말고 무슨 부분도 존재하죠? 이 숫자에는 정수 부분도 존재하는 거다, 그렇지? 이 정수 부분이 결국에는 10의 거듭제곱을 나타낼 거니까 정수 부분에 의해서 우리 숫자에 무슨 수가 결정이 되는 거다? 자릿수가 결정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가 잡힙니다. 이해했나요? 네. 자, 그럼 이 자릿수와 이제 정수분 사이의 관계를 먼저 보는 게 1절이다. 야, 없어. 짠, 여기 지로. 자, 정수분을 통해서 자릿수 결정한다는 얘기를 볼 겁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상용 로그 값의 정수분은 현재 얼마인 거지? 2인 거죠. 정수분이 2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진수의 자릿수는 몇 자릿수가 돼요? 세 자릿수가 되는 거지. 그치. 세 자리. 자, 정수 부분이 얼마니까?
5니까 6 자릿수가 되죠. 네. 우리 초등학교 때 중1 때 했던 거야, 그치? 자릿수 계산하는 거. 3의 제곱 곱하기 2의 5제곱 곱하기 5의 7제곱까지 거 힘들다. 3의 제곱 곱하기 2의 6제곱 곱하기 5의 7제곱이라는 숫자의 자릿수 계산하라 그러면 어떻게 썼죠? 10의 25. 그렇죠. 아유 잘한다. 10의 25. 45에서 이 앞에 있는 게 현재 몇 자릿수니까? 2자릿수인데 0을 몇 개 다는 거니까 6개를 다는 거니까 몇 자릿수다? 8자릿수다. 이렇게 판정을 했었던 거잖아. 네. 그럼 사실 이것도 유효자리 숫자로 표현하면 몇 점 몇 곱하기? 4.5 곱하기 10의 7승으로 나타내는 게 맞아. 한 자리에다가 7개 닿는 거니까 8자리가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그럼 지금 이 정수 부분이 양의 값의 형태일 때는 자, 그 자릿수가 항상 정수 부분보다 하나 어떻게 되는 숫자가 큰 숫자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했니? 그럼 이제 가보자. 아까 굉장히 큰 수나 작은 수에 복잡한 수에 어린 계산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지금부터 우리는 이의 백승이 몇 자릿수인지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무슨 로그를 채우면? 상용 로그를 채우면 얘는 100로그 얼마가 되니까 2가 돼요. 자, 로그 2 찾아보세요. 0.30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 100배 하면 얼마가 될까요? 30.1이래요. 뭐야? 내가 어떤 이 2의 백승이라는 숫자의 상용 로그 값인데 이게 정확한 값은 맞을까? 아니야. 왜냐면 상용 로그 값 자체가 어린 계산하는 거니까. 근사치니까. 그럼 그게 30.1 정도 되니까 정수 부분이 현재 얼마라서? 30이라서 그럼 얘는 그 자릿수가 분명히 몇 자릿수일 거다? 31자리 숫자가 된다는 생각인 거죠. 이해했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가 30 더하기 현재 0.1이거든? 이 30은 자 다시 원래대로 미치 11로그 안에 집어넣으면 얘가 10의 몇 승의 역할을 할 거고 30승의 역할을 할 거고 이 0.1이 분명히 어떤 미치 11로그에 대해서 한 자릿수 표자 표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맞니? 네. 그럼 얘가 그대로 여기에 A.BC라는 표현이 곱해지면서 어떤 숫자가 만들어질 건데 그러면 여기는 이 10의 30승 곱하기 A.BC가 2의 백승이랑 어떤 숫자라서 같은 숫자라서 이걸 근사치로 두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과학에서 만들어진 모든 상수는 이렇게 상용로그를 이용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10의 거듭제곱수와 한자릿수의 표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자, 해서 상용로그는 이 먼저 정수 부분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럼 정수 부분이 우리가 지금 양수인 것만 같잖아. 그렇지? 그럼 생각해보자. 한 자릿수 말고 이거보다 자릿수가 더 뒤에 있는 소수점 몇 째짜리 이런 숫자들 있지 않을까? 네. 그런 표현들의 정수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죠. 몇 분이죠? 56분이요. 그래요. 그러면 로그의 3.24해. 이렇게 가볼까? 먼저 순서대로 해보자. 자, 자릿수 하나 뒤로 밀어서 0.324라고 둔다 치면 -1. 그치, 얘는 -1 플러스 0.510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다. 그치? 네. 자, 그러면 소수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하니까 쌤이랑 소수 부분의 얘기를 살짝 하고 갑시다. 2.4의 정수 부분은 얼마? 2. 소수 부분은 얼마? 0.4.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아? 얘는 쌤 3-0.6이니까 정수 부분 3이라 두고 소수 부분 -0.6이라고 둬도 되지 않아요? 소수는 항상 양수. 그렇지. 수학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소수는 항상 무슨 수라고? 양수라고. 그래서 이 소수 부분을 한자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가수라고 불러요. 와, 가수가 아니라 뭐 할 가짜? 더할 가짜. 항상 보태지는 숫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했나요? 네. 그래서 수학에서 어떤 숫자를 표현할 때는 이 어떤 숫자를 정수행과 소수분 알파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이 알파라는 숫자의 범위는 항상 어디와 어디 사이로 정의하냐면 그렇지 0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되고 1보다는 어떤 숫자로? 작은 숫자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2.4라는 숫자는 분리해보면 -2, -0.4로 보면 정수분, 소수분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수분을 양수로 만드니까 1 더해주면서 1 빼주는 거기 때문에 정수부분은 얼마로 보는 게 맞고 -3으로 보는 게 맞고 소수부분은 뭐로 보는 게 맞다? 0.6으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옛날의 교육과정에서는 이 -2.4의 정수분과 소수분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얘를
3.6에다가 여기에 발을 씌워서 표현을 했었어요. 마이너스 3 더하기 0.6이다라는 의미로서. 이해했어? 네. 그런 게 있었다. 어쨌든 간에. 옛날 공부가 더 좋은 거지. 명확하잖아, 표현이. 자, 그래서 소수문의 정의는 항상 0보다는 없다 하면서 크거나 같으면서 1보다 작다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하는 거고, 그럼 이 표현에서 현재 이 상용 로그 값의 정수 부분은 얘를 막 열심히 계산했어요. 이거 마이너스 0.4895인데요? 정수 부분 0 아닙니까?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오히려 반대로 이런 표현 나와도 우리는 정수분과 소수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왼쪽 표현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고, 그럼 여기서 정수 부분은 무슨 일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가 몇 자릿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 없어? 없어. 대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유효 숫자가 몇 번째 자리부터 나오는지는 표현할 수 있어. 자, 유효 숫자라는 근데 표현이 없어졌거든. 그러면 0이 아닌 수라고 하면 돼. 맞잖아. 의미 있는 숫자니까 0이 아닌 수. 0은 어차피 자릿수만 나타내니까. 그래서 0이 아닌 숫자가 몇 번째 자리부터 나타나냐면 소수 몇째 자리부터? 첫째 자리부터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이제 로그에 그러면 3.24 곱하기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됐어. 그럼 얘는 무슨 4 더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0.51 0으로 표현될 건데, 그럼 이 숫자가 소수 몇째 자리부터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냐 이거지. 그치. 당연히 소수 넷째 자리부터 0 아닌 숫자가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거듭제곱으로 이제 1보다 큰 수를 나타내면서 자릿수를 나타낼 때는 정수 부분보다 하나 어떤 자릿수가 만들어지고? 뭐야? 왜 언제부터 다 했어? 이거잖아. 정수 부분보다 하나 어떤 자릿수가? 큰 자릿수가 만들어지고, 대신에 1보다 작은 숫자 영역으로 가면 정수 부분에 무슨 값 씌우면? 절대값 씌우면 거기에서 0이 아닌 자릿수, 즉 유효 숫자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자, 정수 부분 자릿수 결정하고 소수 부분 유효 숫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알겠죠? 네. 끝. 자, 이게 상용로의 가장 기본적인 계산에 대한 논리였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몇 가지 쭉 풀어야 되는데 몇 분? 9시 1분. 9시 1분인가요? 그러면 상용로 계산하고 해석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알려줄 테니까